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게임 마케터를 위한 UA 퍼널 리디자인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버즈빌 박미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마케터 분들께서 지금 이 웨비나 함께 들어주고 계신데요. 이번 웨비나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웨비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Q&A까지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버즈빌의 고재희 CPO님이 맞춤 설계가 만드는 놀라운 UA의 성과 차이라는 주제로 버즈빌 내부에서 진행했던 멀티미션 캠페인에 관련된 실험들, 그 다음에 실제 캠페인의 사례들을 풀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액션핏에서 UA 마케팅을 맡고 있는 정수영 매니저님께서 실제 머지게임 CPE 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두 세션이 종료되면은 Q&A 세션이 간략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Q&A 때 꼭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Q&A 세션 종료 이후에는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광고주분들을 위한 버즈빌의 파격적인 캐주얼 게임 대상의 프로모션도 함께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 꼭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설계가 만드는 놀라운 UA 성과를 소개해 주실 버즈빌의 고재희 CPO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버즈빌에서 광고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고재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세션을 준비하기까지 제이님이 직접 만나보신 게임 마케터만 하더라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마케터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들, 그리고 이 고민을 풀어낸 버즈빌의 방식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는 UA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 획득 목적의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웨비나 주제가 게임 UA 마케팅이다 보니까 우리 게임을 진짜로 즐기고 아이템 구매도 하면서 돈도 쓰고 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가치가 될 찐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실행을 해보신 게임 마케터 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UA 광고의 목적은 LTV 높은 찐 유저의 확보임은 확실한데요. UA 광고의 목표는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규모 광고비를 펑펑 써가면서 일단 유저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인 시기도 있고, 광고비를 최대한 아껴서 고가치 유저만을 쏙쏙 골라 데려오는 것이 목표인 시기도 있죠. 즉 최대한 낮은 CPI로 최대한 많은 DAU를 모으는 것이 목표일 때도 있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높은 로아스를 뽑아내는 게 목표인 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UA 광고를 할 때 고객 볼륨을 중시하느냐, 구매 효율을 중시하느냐는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난 마케터 분들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고민 함께 얘기도 해주셨지만 요즘의 효율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메타, 구글, 요즘에는 틱톡 매체도 많이 태우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돈을 부어도 게임 시장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전만치 성과가 안 나온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막상 볼륨이 빵빵하면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러니가 계속 발생한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를 좀 더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뜯어볼게요. 보통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은 출시 이전과 출시 직후, 유지 안정기, 그리고 하락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게임이 현재 어떤 라이프 사이클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출시 이전에는 사전 예약 캠페인으로 대세감을 조성을 하고, 출시 직후에는 앱스토어 랭킹 부스팅으로 앱스토어 내에서 좋은 위치에 노출됨으로써 오가닉 유저 유입을 극대화합니다. 그 이후 유지기에는 DAU와 앱스토어 랭킹을 방어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다주는 유저들을 확보하고 잡아놓는 데 집중을 하고요. 이때 보통 버즈빌과 같은 리워드 매체는 초반 상승기, 순위 높이는 부스팅용으로 CPI 캠페인으로만 많이 태우는 게 일반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보통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 매체를 라이프 사이클 전 구간에 걸쳐서 디폴트로 쓰시면서 리워드 매체는 출시 전후에 사전 예약이나 순위 부스팅 목적으로만 쓰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워드 광고는 CPI는 낮지만 로아스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통념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해서 리워드 광고는 빠르고 대량으로 사전 예약이나 설치수는 잘 만들어내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게임을 즐기고 구매로 이어지는 진성 유저는 거의 못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동안의 인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웨비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런 통념에 반해서 리워드를 어떻게 쓰면 DAU와 로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리워드를 제대로 써서 UA 광고에 올바른 성과를 내는 그 방법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말이죠. 구글 메타와 같은 매체의 광고를 돌리면 사용자 리텐션은 높지만 CPI 단가가 10,000원이 넘어가거나 혹은 20,000원까지도 되어버려서 볼륨을 키우기가 주저가 됩니다. 우리의 광고 예산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리워드 매체의 CPI 광고를 돌리면 CPI 단가는 1,000원 미만으로 나오면서 설치 수도 몇천, 몇만 빠르게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D1 리텐션부터 다 날아가 버리는 그야말로 순위 부스팅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워디드 UA 광고는 장기 리텐션 되면서 또 구매까지도 하는 진성 유저들을 빠르게 많이 획득하기 위한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워드를 잘 쓴다면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워디드 UA 광고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작용을 합니다. 리워드라는 당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이탈하는 구간, 즉 허들을 뛰어넘게 하는 데에 리워드 광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저희와 광고를 집행했던 어떤 캐주얼 게임의 레벨별 이탈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구간에 비해서 레벨 13, 19, 27에서 사용자들의 이탈률이 매우 큽니다.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레벨 13, 19, 27을 깨기 위한 플레이 타임이 갑자기 바로 전 레벨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즉 사용자들이 레벨 13, 19, 27에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껴서 게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리워드는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지루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떠날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지점에 리워드라는 외재적인 보상을 배치해서 지루함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사용자들이 지루해할 틈 없이 처음부터 엄청난 재미와 중독성을 보장하는 게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완벽한 게임은 없잖아요. 어떤 게임이든 마의 구간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의 구간을 리워드라는 당근을 통해서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게임의 참맛을 깨닫게 될 때까지 잘 붙잡아두는 것이 리워디드 UA 광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설계된 리워드 광고로 유입된 유저들은 오가닉하게 유입된 유저들과는 달리 특별히 이탈률이 튀는 구간 없이 꾸준히 플레이를 지속합니다. 여기서 까만 막대가 버즈빌의 리워디드 UA 광고로 인입된 유저들의 레벨별 이탈률인데요. 원래 사용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던 레벨 13, 19, 27 구간의 이탈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의 구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게요. MMORPG 게임의 경우에 앱容量이 굉장히 크죠.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한 뒤에도 게임 안에서 2에서 3기가에 달하는 게임 리소스를 또다시 다운받아야만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게임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광고를 통해서 혹은 그냥 잠깐의 호기심에 다운을 받았던 사람들은 앱 안에서 길게는 10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버립니다. 저희 광고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캠페인 라이브 초반에 앱 설치 후 게임 리소스 다운로드 완료하는 사용자의 비율이 31%밖에 안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리워드는 좋은 당근이 됩니다. 마침 이 게임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리소스 다운로드 완료라는 이벤트 포스백을 보내주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 설치 미션과 캐릭터 생성 미션 사이에 컨텐츠 다운로드 완료라는 미션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다운로드 완료 미션을 추가하자 이 구간에서의 이탈률이 기존 69%에서 34%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앱 설치 후 커다란 허들이었던 리소스 다운로드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자 그 뒷구간의 퍼널도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인 리텐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었는데요. 컨텐츠 다운로드와 캐릭터 생성이 사실은 거의 붙어있는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굳이 컨텐츠 다운로드 미션을 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캐릭터 생성 미션의 리워드를 쪼개서 컨텐츠 다운로드 미션으로 분배해서 배치를 했더니 실제로 컨텐츠 다운로드에서의 이탈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캐릭터 생성 완료 사용자 수도 크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다운로드 뒤에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캐릭터 생성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더 지속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용자들에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액션에 리워드를 제공해야만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좀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이 잘 하지는 않지만 마케터 입장에서 꼭 해줬으면 하는 또 다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앱 구매입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앱 설치 이후 인앱 결제까지 이어지는 사용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에서 5% 내외입니다. 하지만 일단 구매를 한 사용자는 기왕 돈 쓴 거 뽕 뽑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오랜 기간 더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를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인앱 결제를 한 유저는 그렇지 않은 유저에 비해서 리텐션이 굉장히 깁니다. 또한 하루에도 게임을 더 오랜 시간 플레이를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게임에서 유저가 하루 평균 발생시키는 이벤트의 수인데요. 인앱 결제를 한 유저들은 아이템을 사고 나서 며칠간 미친듯이 게임을 하다가 그 이후에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보다 여전히 더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앱 광고가 들어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인앱 광고 매출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인앱 결제는 이토록 소중한데요. 그렇다면 리워드를 당근으로 해서 첫 구매를 유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버즈빌은 사용자들에게 아이템 구매 미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 구매 미션이라고 해서 1,000원 이상 구매하면 1,000원을 페이백 해주는 미션도 있어요. 이 특별 구매 미션은 그동안 게임에 돈을 많이 지출을 하던 고래 유저들을 타겟으로 해서 일단 한번 이 게임에 지갑을 열게 함으로써 이 게임의 큰손 고객으로 전환이 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에 리워드를 줬을 때의 1차 효과는 당연히 인앱 결제 전환율의 개선입니다. 리워드 광고로 유입된 유저는 아무래도 오가닉한 관심을 가지고 유입된 유저들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낮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템 구매에 리워드를 줄 경우에 구매 전환율이 오가닉만큼 혹은 오가닉보다도 더 높게 증가합니다. 또한 구매에 리워드를 줘서 첫 구매를 유도하고 나면 리텐션이 더더욱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꾸준히 플레이를 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이템 구매까지 해서 게임을 더 쉽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이 게임에 더 애착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리워드를 통한 첫 구매 유도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한 번 지갑을 열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추가 구매를 계속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순전히 리워드 때문에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라면 평균 구매 횟수가 1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첫 구매 리워드를 줬던 사용자들의 평균 결제 횟수는 적게는 1.8회, 많게는 5.1회였습니다. 즉, 첫 구매는 리워드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게임을 더 쉽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리워드가 없어도 아이템을 계속 구매하는 유저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리워드는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구간, 주저하는 행동을 뛰어넘고 그 결과로서 우리 게임의 아하 모먼트에 도달하게 하고 사용자들에게 우리 게임의 참맛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워드를 그냥 주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멀티 리워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워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써야 UA 광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워드의 배치 간격입니다. 저희 버즈빌은 UA 광고 집행 시에 광고 참여율과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A/B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부 예외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캠페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은 미션, 그러니까 유저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액션을 최대한 촘촘하게 붙여서 미션을 설계했을 때 유저의 광고 참여율, 즉 광고를 클릭한 사람 중에서 게임 설치로 이어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설치하면 한 번, 튜토리얼을 완료하면 또 한 번, 캐릭터 만들면 또 레벨 하나 올릴 때마다 매번 이렇게 게임을 그냥 조금씩만 플레이를 해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을 때 이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거죠. 반대로 리워드를 몰아서 최종 액션에 딱 한 번만 지급하도록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레벨 30 달성하면 7,000원 지급, 이런 일반적인 CPA 광고처럼 노출을 했을 때에는 이런 광고에 원래 잘 참여를 하던 소수의 유저만이 광고 참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미션 구성을 직접 골라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조금씩 자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미션 간격이 촘촘한 구성을 고른 사용자들이 항상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이 게임을 내가 얼마나 오래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워드를 나중에 많이 받기보다는 일단 내가 플레이하는 족족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게임 내에서의 리워드든 리워디드 UA와 UA 광고와 같이 게임 바깥에서 주는 리워드든 유저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리워드를 설계하실 거라면 리워드를 최대한 촘촘히 배치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전감과 리워드 들어왔다 하는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버즈빌의 경우에 광고주가 보내주시는 이벤트 포스백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미션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 포스백을 몇 가지 보내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출석 체크나 스크린샷 인증, 퀴즈 풀기와 같이 버즈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미션을 더해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저가 더 선호하는 방식이 광고주에게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리워드를 촘촘히 배치했을 때 유저의 광고 참여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광고 참여, 그러니까 게임을 설치하고 시작은 했지만 앞부분만 조금 하다 이탈해버리는 유저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치는 많이 일어났지만 리텐션은 안 나오고 로아스도 안 나오는 전형적으로 실패한 UA 광고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리워드를 한 방에 몰아서 줄 경우에는 게임을 시작하는 유저는 적었지만 일단 시작했다 하면 마케터가 목표로 했던 구간까지 도달하는 유저의 비율은 높습니다. 반대로 리워드를 앞 구간에서부터 촘촘하게 배치한 경우에는 목표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는 비율, 그러니까 찍먹 유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미 앞에서 리워드를 좀 받았으니까 게임이 조금만 지루해지거나 어려워져도 미련 없이 떠나는 유저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UA 광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그중 많은 유저들이 도중에 이탈하지 않고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촘촘한 미션 구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도 이 게임의 찐 유저가 될 때까지 사용자들에게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동기를 지속적으로 불러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버즈빌에서는 미션을 진행 중인 유저에게도 꾸준히 광고를 노출을 하면서 지금 몇 %나 완료했다. 그리고 다음 미션 달성 곧 완료할 수 있으니까 힘내라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게임 플레이가 뜸해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리워드를 상향해 주기도 하고 또 주요 마일스톤 미션에 기본 리워드 외에도 룰렛 응모권처럼 추가적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배치하거나 해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이 마케터가 목표했던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치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리워드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발표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성과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DAU 볼륨과 리텐션, 로아스, 어찌 보면 3마리 토끼를 다 잡아낸 결과 말이죠. 네,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리워드 설계 방식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기본으로 해서 버즈빌에서는 캠페인마다 끊임없이 A/B 테스트를 하고 미션도 바꿔보고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버즈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광고주가 전달해 주신 대로 그냥 미션 그대로 세팅을 해서 광고 세팅을 해서 소진을 되기만을 기다리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음 세션에서 광고주 입장에서 버즈빌의 리워디드 UA 상품의 과금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테지만 지금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저희는 광고비를 광고주가 설정한 특정 액션이 발생했을 때에만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즈빌이 사용자들을 그 액션까지 끌고 가지 못하면 버즈빌은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받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버즈빌은 사용자들에게 약속한 리워드는 당연히 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버즈빌은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기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저희가 광고주에게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저희와 같은 매체에게는 불리한 과금 구조를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리워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저희 버즈빌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리스크 없이 그 결과만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떤 게임이든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든 리소스 다운로드든 어렵고 지루한 레벨을 클리어하는 것이든 첫 구매든 리워드는 사용자가 마의 구간을 뛰어넘게 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의 구간을 뛰어넘은 사용자는 인앱 광고 매출도 올려주고 아이템 구매도 열심히 하는 LTV가 높은 진성 사용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마의 구간을 뛰어넘으려면 양질의 유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매체 스스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매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 버즈빌 말이죠. 글로벌 트렌드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싱귤러 ROI 인덱스 2025라는 최근에 발간된 리포트에 보시면 리워드 네트워크의 쓰나미라는 언급과 별도의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싱귤러나 앱스플라이어에서 발간하는 퍼포먼스 인덱스 같은 리포트를 보시면 모바일 게임 광고 플랫폼 성과 순위에 리워드 매체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리워드 UA가 더 이상 사전 예약이나 순위 부스팅과 같은 틈새 전략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건 작년부터 버즈빌의 리워디드 UA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의 리텐션 그래프인데요. 2024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광고주분들이 저희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집행을 하시면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저희 리워디드 UA 방법론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고 광고주들이 만족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 입장에서는 로아스나 CPI 단가 이런 것보다 사실 가장 정직한 성과 지표가 바로 광고주 리텐션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잘 동작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CPO님께서 정말 방대한 내부의 실험 이야기들을 이렇게 꽉꽉 뭉쳐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이님이 해주셨던 메시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당연히 콘텐츠 플랫폼에 유저들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숨겨져 있는 고래 유저가 금융 유저층에 있다는 게 흥미로웠고요. 금융 이 매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리워드로 첫 구매를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2차, 3차의 효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워드가 단순히 설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면은 장기 리텐션과 매출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하는 레슨런, 촘촘하게 미션을 배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실제 리워드 광고뿐만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 리워드를 설계하실 때에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션2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 Q&A도 이어가겠지만 Q&A의 경우에는 그 Q&A 전용 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은 꼭 남겨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서 실제 게임 마케터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액션핏에서 UA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영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액션핏에서 머지게임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인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머지게임 CPE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려 합니다. 액션핏은 지금까지 50종이 넘는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을 자체 개발하고 퍼블리싱해왔습니다. 내부에 전담 개발팀을 꾸려서 주로 퍼즐 기반의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블럭양, 편의점 정류장 같은 게임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약 14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금도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성공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액션핏만의 귀여운 디자인 스타일을 살리고 다양한 캐주얼 장르를 계속 개발 중이고 동시에 미드코어 게임들의 퍼블리싱도 병행하면서 UA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영님, 저도 액션핏의 게임 캠페인을 직접 참여해보면서 느낀 게 이 캐릭터의 귀여움이 진짜 돋보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웨비나 홍보를 할 때에도 이 캐릭터를 빠짐없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순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귀여움이 여러분의 시선을 끌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수영님의 소개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게임 마케터라는 커리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게임 마케터였던 건 아닙니다. 저와 대표님의 첫 만남은 그 게임 마케팅 그 익명 오픈 톡방이었어요. 당시엔 제가 취준생이었고 실무자인 척 몰래 들어가서 질문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게임 마케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이 마침 이누님 대표님의 눈에 들어갔었고 그 인연으로 크리에이티브 영상 제작자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블럭냥 광고 영상을 직접 제작을 했고, 이 영상이 가장 높은 임프레션 수치를 기록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영상 제작 자체가 여러모로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지표를 통해 성과가 바로바로 확인되는 매력에 빠져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됐고요. 이후 8개월쯤 지나면서부터는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서 마케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머지게임 프로젝터의 전담 마케터로서 UA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님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재촉하고 괴롭혔는데 매번 이 문자와 이메일의 답장이 밤 10시 이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시구나라는 생각과 그가 내고 있는 성과를 또 들으면서 액션핏 대표님의 해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액션핏의 최근 신작들이 유독 머지 장르에 쏠려 있어요. 전략적 선택이셨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니즈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머지 쪽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게임 개발 이전에는 시장 조사부터 진행을 합니다. 시장 조사를 진행해서 저희는 머지 장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리텐션 수치가 굉장히 높고 IAP와 IAA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으며 무엇보다 시장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머지 장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장르로 개발을 진행하고 UA 효율을 최대화해보고자 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머지 맨션, 트래블타운, 가시파보로 이어지는 서양풍 3D 머지 게임들이 트렌드였지만 저희는 2D 동양형 그래픽으로 좀 더 가벼운 메타로 차별화를 줬었습니다. 가벼운 메타로 차별화를 두고 개발을 착수했기 때문에 서양 탑 트렌드 게임 대비해서는 필요 리소스와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었었고 2-3개월 만에 MVP 빌드를 뽑아내서 테스트 마케팅이 진행 가능했었습니다. 머지 편의점과 머지냥 카페 모두 한국과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을 했었고 테스트 마케팅 결과 현지 유저 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액션핏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감탄했던 지점도 사실 이 지점인데요. 신작 사이클이 진짜 가파르게 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장르적인 특성은 굉장히 유사한데 막상 플레이를 해보면은 각각의 재미가 또 다른 그런 류의 게임을 계속 연달아 출시하고 계세요. 출시 시점에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미디어 믹스 전략일 것 같은데 요거 전략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초기 런칭 시에는 저희가 구글 애즈, 유니티, 민테그랄, 몰로코 등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미디어 믹스를 구성했었습니다. 다들 UA 캠페인 운영하시면서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네트워크별로 특성이 달랐었습니다. 셀프 어트리뷰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환당 비용과 리텐션은 중간 수준이지만 총 로아스가 다른 캠페인에 대비해서는 약간 높았고 볼륨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나왔었고요. 비디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전환당 비용이 낮고 볼륨은 많지만 리텐션이 낮았고 DSP 같은 경우에는 전환당 비용도 높고 볼륨도 적고 비용 대비 로아스도 낮았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는 구글 애즈 외에는 크게 성과를 얻은 네트워크는 없었어요. 이렇게 마케팅에서 고착을 겪고 있을 때 저희가 진행한 두 번째 전략은 플레이어블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플레이터보와 유니티 플레이웍스를 활용해서 플레이어블 광고를 제작을 했었는데 일반 엔드카드 이미지 배너 대비해서는 CTR이 2배 이상 높았고 플레이어블 소재 활용 시에는 전반적으로 소재 노출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저 로아스 측면이나 그리고 리텐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비디오 네트워크는 저희는 대부분 축소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유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좋게 다가갈 수 있을까?
소재에 대한 CPI를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세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의 네이버 페이 시스템을 연동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요. 이게 의외로 큰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실제로 유저들이 광고를 보면 일정 네이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홍보하는 크리에이티브를 했었을 때 이 전환당 비용이 일반 영상 대비해서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낮게 나왔고 인스톨 레이트도 한 3, 4%대로 일반 영상 대비해서는 두세 배 이상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광고를 본다고 생각해서 이 높은 리워드 광고 시청 횟수와 부가적인 긍정적인 유저 리텐션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앞서 저희가 일반 네트워크 캠페인 축소로 인해서 네이버페이 연동 관련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활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맥스 미디에이션보다는 낮은 ECPM의 한계로 인해서 네이버페이 연동 광고는 수익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맺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나름의 레슨런도 얻었으니까 테스트 캠페인이 좀 성공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쉬운 건 없더라고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진행했으나 LTV 대비해서 높은 CPI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컨셉 배너 이미지, 영상, 플레이어블 다 투입했지만 투입 대비 성과가 지지부진했고, 네이버페이 전략을 통해서 CPI도 낮추고 전환율을 높이나 싶었지만 낮은 ECPM으로 인해서 수익화 관점에서는 실패했었고, 정말 당시에는 이대로 머지 프로젝트를 접어야 하나 하고 정말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발견한 것이 바로 리워드 네트워크였습니다. CPI 중심이 아닌 코스트 퍼 인게이지먼트 기반으로 유저가 실제 이벤트를 완료했을 때만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스카이플래그, 적스, 탭조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20여 개가 넘는 리워드 네트워크를 직접 캠페인에 집행을 했었고, 행동 기반 유저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로어스와 리텐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CPE 캠페인 확장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D7 코호트 기준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네트워크의 D7 로어스가 30%였던 반면 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80%, 90%로 스펜딩의 대부분을 7일 만에 회수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텐션 또한 D7의 40, 5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초기 리텐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산즈나 비디오 매체 대비해서는 단기 ROI가 굉장히 높았고, 초기 판단 지표로 확인한 D7 수치만으로는 강한 긍정적인 신호를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 리워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얻은 숨겨진 꿀팁도 함께 전하고 싶은데요. 일본 캠페인 라이브 중에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제 포이카츠 그리고 진행 중인 앱 이름을 검색하면 이 리워드 캠페인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유저들의 그 자발적인 리뷰, 그리고 자발적인 굉장히 상세한 분석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스크린샷에도 첨부를 해놨는데, 이 10페이지 이상의 논문급 분석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일본 리워드 유저들은 실제 유저들에게 성공이 가능한 캠페인인지 불가능한 캠페인인지 직접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팁, 공략 등을 공유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해당 글을 통해서 여기 세 번째 스크린샷에 있는 버그성 플레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유저들이 실제 게임 리뷰를 상세하게 이토록 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사전에 이 스크립트를 받자마자 한번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 좀 재밌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스크롤 다운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유저들의 분석 리포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토록 좀 성과를 맛보셨으니 이제 쭉 이 매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답이 좀 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를 좌절케 하는 한 번의 반전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데이 14 기준으로는 리텐션이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성과 인정 기준이 14일 미션 달성 이후에 유저들의 이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즉, 단기 성과에 최적화된 유저들은 보상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앱을 플레이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이게 중후반 로아스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장기 캠페인 운영에서의 볼륨 유지였습니다. 1일차에는 500건이 넘는 설치가 발생했지만 한 30일차쯤 되니까 20건 이하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클릭과 설치는 점점 떨어지고 효율은 하락하고 결국 성과 유지는 점점 어려워졌었습니다. 즉, 리워드 네트워크는 볼륨 확보 자체는
초기에는 빠르지만 장기적 유지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장기 캠페인 라이브 중에 게임 완화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 밸런스 업데이트 이후에 캠페인 이벤트 달성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매출과 인스톨은 그대로인 채로 스pen딩만 10배 이상 증가하는 이슈가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걸로 한 1억 정도 까먹었습니다. 1억이면 진짜 상당한데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UA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성공 문법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걸 발견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해봤자 또 다른 신작 타이틀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시 저희가 처음에 리워드 네트워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요. 비디오 네트워크는 비용이 늘어나야 매출이 뒤따라오는 구조였고, 리워드 네트워크는 매출이 오히려 먼저 나오지만 비용이 뒤에 확 늘어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일반 네트워크의 스케일업은 이 크리에이티브와 단가, 꼴 조정에 좀 달려 있다면 리워드 네트워크의 스케일업은 신규 캠페인일수록 상위 노출이 되고 그리고 단가가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싱글 리워드랑 멀티 리워드가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했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싱글 캠페인은 금방 볼륨이 줄어드는 반면 멀티 캠페인은 볼륨이 잔잔하게 장기 지속되었습니다. 싱글 캠페인의 리텐션은 성과 인정 기간까지만 단기 리텐션이 높지만 중장기 리텐션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멀티 캠페인은 중장기 리텐션이 어느 정도 높게는 유지는 되지만 하지만 성과 인정 기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싱글 캠페인의 전환당 비용은 싸고 예측이 쉽지만 멀티 캠페인은 성과 인정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벤트가 많을수록 비싸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싱글 캠페인은 보상만 받고 이탈하는 유저의 비율이 높고 진성 유저는 한 100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지만 멀티 캠페인은 그래도 싱글 캠페인 대비해서는 100명 중 10명, 한 15명 수준으로 몰입 유저가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만난 게 여기 계신 버즈빌이란 매체였는데요. 버즈빌 캠페인은 싱글과 멀티 캠페인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잘 융화한 독특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과금 방식은 싱글 리워드 형식이지만 실제 행동 유저는 멀티 리워드 캠페인처럼 설계한 케이스였습니다. 초기에는 퀴즈 참여 같은 간단한 액션을 유도해서 볼륨을 확보하고 점점 미션 난이도를 높이면서 리워드를 조정합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더 깊게 플레이해야 하는 멀티 리워드와 동일한 구조죠. 하지만 실제 단가는 2시간 달성 이벤트에만 세팅되어 있는 싱글 이벤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30분도 안 돼서 게임을 나가버리는 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과금을 하지 않지만 이 체리피커 유저에게 과금을 하지 않아서 이 로아스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방식이 리워드 매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인스톨 비교 그래프와 버즈빌 스펜딩 대비 레베뉴 그래프인데요. 타 네트워크 대비해서도 인스톨도 오래 유지하고 스펜딩 대비 레베뉴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저 경험은 멀티 리워드 구조로 제공하여 장기 리텐션과 로아스를 높일 수 있었고 실제 캠페인 과금은 싱글 캠페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예측이 굉장히 명확하고 용이했었습니다. 유저는 멀티 구조로 인해서 게임을 바로 이탈하지 않고 광고주는 단가 예측이 훨씬 쉽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금 인정 이벤트가 한두 시간 사이에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리피커까지 걸러낼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지게임 장르를 직접 운영하면서 체감했었던 리워드 캠페인 관련 인사이트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게임 특성상, 첫 번째로는 게임 특성상 CP 네트워크 비중이 전체 지출의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아스 커브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코스트 예측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멀티 리워드 캠페인 집행 시에는 처음부터 많은 이벤트를 세팅하지 마시고 3개 수준의 이벤트를 설정해서 소규모로 테스트하고 이벤트별 전환율 체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캠페인 설계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여러 번의 테스트와 조정을 통해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가보다는 이벤트의 깊이에 집중해서 세팅하는 것이 저희는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가를 30% 수준으로 증가시켜도 이 인스톨 볼륨 자체는 그냥 동일하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CPI 대비 LTV가 맞지 않는 결과가 더욱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별 매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몸소 느꼈습니다. 국가별로 특화된 리워드 네트워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구글 애즈나 유니티, 민테그랄 캠페인 돌리듯이 국가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각 네트워크와 컨택해서 해당 국가에 맞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액션핀만의 그 리워드 네트워크 UA 전략을 조금씩 다듬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썸머리까지 꽉 채워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리워드 UA의 양면성과 그 해결 방안까지 실제 사례로 말씀해 주셔서 더 와닿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리워드로 멀티미션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이 광고 상품의 디벨롭을 할 때 정말 많은 게임 마케터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액션핏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을 굉장히 많이 돌리시고 정말 다양한 매체를 써보셨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정말 꼼꼼히 하고 계셔서 오늘 액션핏을 꼭 모셔서 여러분들과 이 사례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나 그리고 협업 문의가 있으시면 지금 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들으면서 느낀 건 UA 마케팅이란 게 정말 끊임없는 실험과 개선의 연속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CPI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CP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들, 플레이어블 전략이라던가 네이버페이 연동, 그다음에 리워드 네트워크의 발견과 한계점, 마침내 찾아낸 하이브리드 솔루션까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머지 장르에서 CPI 마케팅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이 액션핏의 레슨런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Q&A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만 전하는 프로모션 혜택 안내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캐주얼 게임 광고주 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프로모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달에 한해서는 로아스 120%를 보장하는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금 보시는 화면 참고하셔서 버즈빌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웨비나 후속 안내 이메일로도 이 프로모션에 관련된 내용은 한 번 더 송출 드릴 예정이니까요. 7월 4일 이전의 부킹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니까 요거 빠르게 부킹해 보시면은 좀 효율 좋게 캠페인을 누려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었던 세션 마무리하고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Q&A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에 들어온 질문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개 캠페인을 버즈빌로 태울 때 카니발이 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다양한 캠페인, 게임 캠페인이 수주가 되면은 이게 여러 개가 되었을 때 서로 성과를 잡아먹지는 않느냐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재인 CPO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도 게임 광고주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A라는 캠페인 집행 중인데 B라는 캠페인 들어왔을 때 A 캠페인 성과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우선 저희는 UA 맥시마이저라고 해서 각 게임마다 이 게임을 그래도 재밌게 할 법한 사용자들을 타겟팅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게임 캠페인이 다 노출이 되는 구조는 일단 아니었기는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열심히 파봤을 때 게임 캠페인이 늘어나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게임 플레이 시간이 좀 느려지는 경향은 보이기는 했는데 근데 오히려 미션 완료율이나 리텐션 같은 것들은 오히려 두 게임에서 다 늘어나는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들이 확실하게 도드라졌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로는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제 다른 게임을 또 하고 온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주간 미션이라던가 이런 미션에 참여를 하려면 일단 나도 많은 미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캠페인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장르마다 워낙 다를 수가 있어서 항상 카니발은 나지 않는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는 적어도 캐주얼 게임은 오히려 카니발이 아니라 시너지가 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CP 네트워크가 전체 지출의 몇 %를 차지해야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마 수영님의 세션 썸머리가 어느 정도 답변은 되셨을 것 같아요. 수영님 이어서 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성적인 기준치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CP 네트워크에 대한 지출 비중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마케팅 중인 게임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블럭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처음에 산즈나 그리고 비디오 매체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는 볼륨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제 수명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CP 네트워크나 아니면 리인게이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후속 매체와 매체별 로아스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했었고요. 머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디오 매체나 셀프 어트리뷰션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이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CP 네트워크로 어느 정도 초기 성과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지속적인 게임 내 업데이트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소규모 테스트를 반복하는 식으로 준비하면서 스케일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P 매체에 얼마나 써야 이상적인가 라는 고정된 기준은 없고요. 각 게임의 지표와 마케팅 상황에 맞춰서 CP 네트워크를 하나의 유력한 무기로 유연하게 편입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점진적으로 퍼널을 파는 게 좋다는 걸 아는데 어느 정도가 카니발이 나지 않는 퍼널일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벤트 발생 시기와 거의 겹치는 설치 튜토리얼 완료 등은 분리해서 미션으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이번에 세션을 구성하면서 이미 답변이 좀 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미션들, 특히 시간차가 거의 나지 않는 초기 미션들에 대해서도 이탈률을 보는 게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저희 고재인 CPU님이 말씀 주셨던 MMORPG 장르 사례에서는 설치와 캐릭터 생성 사이에 콘텐츠 다운로드 미션을 추가로 설계했었어요. 이렇게 세부 이탈률이 튀는 값에서 미션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치부터 구매 전에 이벤트 설정 시 어느 정도의 단계별로 설정해야 적절하며 설치 이후부터 구매 캠페인 전까지 대략 몇 개의 목표를 잡고 캠페인을 돌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이님 이 부분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질문도 바로 앞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가능한 촘촘하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임마다, 유저마다 워낙 다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촘촘함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 미션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매 미션을 처음부터 상단에 노출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에게 중간에 요거 아이템 구매하시고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하셔라 라고 중간에 제시를 하냐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요 질문을 주신 배경을 짐작을 해보자면 저희가 멀티리워드 캠페인을 돌릴 때 이제 다른 매체에서는 이제 보통 광고주나 마케터가 직접 미션을 구성을 해서 요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셨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해진 답이 없고 처음부터 그 답을 한 방에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해나가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것들을 마케터가 직접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저희가 열일을 하도록 일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매체를 괴롭힐수록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실시간 Q&A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캠페인 성과 분석 시 오디언스 데이터도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튜토리얼 완료 유저 중 남녀 성비나 연령 분포와 같은 데이터를 질문 주셨어요. 요거 제이님 답변 줄 수 있을까요? 네네. 제공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 성과 리포트에 디테일한 성별 연령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UA 캠페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엄청나게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결과들을, 우리만 내부적으로 소화를 해서 뭐하냐, 이거 결국에는 광고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이고, 이걸 전달했을 때 광고주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고도화된 인사이트 리포트를 제공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항상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서 특정 이벤트 완료 유저의 성비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수영님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어블 소재 제작 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버즈빌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워서 플레이어블 소재 만들 때 뭐가 중요할까요, 수영님? 플레이어블 소재 제작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유저가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걸 플레이할 수 있고 그냥 경험하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플레이어블을 제작을 할 때는 대부분의 컨셉은 그 게임의 특색을 반영한 이제 간단한 플레이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는 후킹성 소재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인게임에 없는 뭔가 폭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아예 편의점이 망가져 있지도 않는데 편의점이 망가진 채로 어떻게 해야 이제 편의점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가 그런 식의 플레이어블을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정리를 하자면 처음 플레이어블은 좀 뭔가 베이직한 플레이어블을 제작을 하고 이후에는 좀 더 임프레션을 높이기 위한 후킹성 소재를 제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체리피커를 제외하고 코어 타겟에만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이님, 요거는 이렇게 가능한가요? 타겟팅? 제가 아까 그 사전 질문 답변에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UA 맥시마이저라는 타겟팅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엔진이 하는 역할은 결국 이 게임을 진짜 즐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점수화해서 타겟팅을 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이런 모델을 태우고서 광고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임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리워드만 받고 튀려는 유저들이 걸러지게 되고요. 물론 이런 엔진이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체리피커를 100% 걸을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저희는 ML을 활용한 이제 고도화된 타겟팅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 체리피커들이 참여해서 어쨌거나 소진이 잘 되면 장땡이다. 가 절대 아니고 광고주가 기대하는 로아스를 맞춰야만 한다라고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부적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광고주께서는 더 소진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는데 이럴 때 체리피커를 쓰면 소진 늘어날 것 같은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저희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원칙 하에 최대한 체리피커를 발라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영님께 요건 질문 드릴게요. CP 매체 외에도 기본적인 SRM 매체, 구글, 틱톡, 메타도 기본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SRM, 저희는 이제 셀프 어트리뷰션 네트워크라 하죠. 구글, 틱톡, 메타. 이 중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즈를 먼저 깔고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퍼즐 캐주얼 게임이다 보니까 유니티 같은 이제 비디오 매체도 굉장히 성격이 잘 맞아서 유니티도 함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CP 매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성과를 깔고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전 셀프 어트리뷰션 네트워크에서 저 3개 중 매체 중에서는 하나 정도는 편성되어서 그 캠페인 자체의 지표도 확인하시면서 게임 내 성과도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고재희 CPU님을 위한 질문들이 지금 다닥다닥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빌의 경우 금액별로 이벤트 퍼널을 직접 짜주시나요?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게임도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금액별로 이벤트 퍼널을 짜주시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캐치를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그냥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광고주에게는 이제 광고주가 지정하시는 특정 액션에만 이제 광고비를 과금한다라고 했었고 그 액션에 얼마를 과금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게임을 설치해서 그 액션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2시간 이 플레이 타임이 2시간 걸리는 어떤 액션이라고 하면 뭐 3,000원을 과금한다던가 어쨌든 그런 시간에 따른 단가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단가표에 맞춰서 이벤트를 하나 정해주시면 그 이벤트를 달성하기 위한 이벤트 퍼널, 그러니까 저희는 미션 설계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만의 뭔가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랑 다 연관된 질문이라서 쭉쭉 이어서 가볼게요. 요거 캠페인 수주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데까지는 총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와 리워디드 UA 광고를 집행을 하시려면 광고주와 저희 간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게 이벤트 포스펙 연동이에요.
그 이벤트 포스펙이 수월하게 되면 사실 뭐 2, 3일 안에도 라이브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이벤트 포스펙 연동이 사실 워낙 상황에 따라서 요거 이벤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뭐 광고주 측에서 뭔가 설정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저 포스펙을 연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큰 병목 타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는 항상 완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광고주께서 MMP에 얼마나 익숙하신가가 좀 시간을 많이 좌우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랑 연관된 질문 하나 더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과를 달성해야 광고비를 받는다거나 로아스를 일정률 보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무 게임이나 모두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게임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거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전 테스트가 어떤 의미일지 또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했는데, 특별히 사전 테스트를 하지는 않고요. 뭔가 집행을 했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고주가 지정하신 액션의 사용자들이 저희가 많이 보내지는 못했다면 어쨌건 저희는 광고주와 약속을 했으니 당연히 돈을 받지 않는 것인 거고, 이제 저희는 그 캠페인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캠페인이 오프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미리 한다라기보다는 라이브를 해보고 최대한 광고주가 만족하시도록 사용자들을 많이 보내는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저희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손해를 보고 끝나게 된다가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실제 이 UA 캠페인 상품의 경우에는 리워디드 UA를 집행을 할 때는 요거를 전문으로 세일즈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 분이 따로 계세요. 이분이 직접 실제 모든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고 어느 구간에서 리워드를 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광고주와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헤비하게 거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테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8분이라서 빠르게 이걸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고 갈게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나라 타겟으로 모두 운영 가능한지요. 가장 볼륨이 크거나 내부적으로 집행 추천해 주실 만한 국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CPU님? 네. 질문이 너무 많죠? 아쉽게도 버즈빌은 한국을 메인으로 한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매체이고요. 그래서 저희와는 현재는 한국만 가능하십니다. 네. 한국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고요. 더 앞으로 확장해서 일본과 미국에서도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웨비나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다루지 못한 실시간 Q&A는 저희가 후속으로 모두 정리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꼭 질문 남겨놔 주시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두 답변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 마무리하기 이전에 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션 마무리되면은 아마 설문조사 링크가 뜨실 거예요. 이 설문조사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이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다시 보기 링크라던가 관련된 플레이북 같은 컨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매번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웨비나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함이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 설문조사 참여하셔서 다양한 컨텐츠까지 함께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길었던 1시간의 웨비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오늘 버즈빌 고재희 CPO님, 그 다음에 정수영 매니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세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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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